네, 안녕하세요. PH입니다. 아칸은 마술사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마술사의 다른 버전의 아칸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마술사는 김준표 마술사님, 데이비드 블레인, 최현우 마술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PH입니다. 우선 제 아칸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아래쪽에다가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을 띄워 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관객이 카드를 섞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한 카드를 특정한 위치로 옮겨 놓을게요. 됐습니다. 잡아주시고요. 카드 52장 중에 아무거나 한 장 말해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말하고 1부터 52 사이에 숫자를 말하고 17. 좋습니다. 여기다가 17장 내려보실래요? 일곱. 네, 요런 아칸입니다. 이 아칸은 제 뒤에 나올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의 아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마술입니다. 이 아칸과 다른 아칸의 차이점 뭐냐면은 관객이 초반에 카드를 섞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아칸을 해법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아칸이 가능하게 하려면, 즉 관객이 말한 카드가 말한 숫자 번째에 나오려면은 관객이 말한 카드를 듣자마자 보편적으로 그 카드가 어느 번째 위치에 있는지 마술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초반 경우의 수를 막고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객이 카드를 섞었으니까. 이 아칸이란 현상이 수학적으로 가능할 확률은 52분의 1입니다. 가끔씩 52 곱하기 52니까 이게 2704분의 1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건 수학적인 그거니까 그냥 그거는 나중에 뭐 수학생한테 가서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그냥 실질적으로는 52분의 1입니다. 만약에 2704분의 1로 연출하시려면은 관객이 말한 카드가 관객이 말한 숫자 번째의 앞면으로 나와야 합니다. 혹은 다른 모든 카드가 백지거나, 왜냐하면은 관객이 말한 카드를 먼저 예언해야 되고 그 예언한 카드를 관객이 말한 숫자 번째에 예언해서 예언한 카드가 예언한 숫자 번째에 나오게끔 예언을 하는 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상 10번 돌려보세요. 하지만 실제로 수학적 확률이 52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52분의 1 확률로 예언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확률을 가진 위치핸드, 뭐 동전 숨겨놓고 어디에 있나 맞추는 것도 연출에 따라서 마술사가 얼마든지 신기하게 더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기하게 연출하는 장치가 바로 이 아칸에 숨겨져 있습니다. 관객이 카드를 섞은 다음에 제가 말을 하죠. 특별한 카드 한 장을 특정한 위치에 넣겠다. 즉, 특별한 카드, 네가 말할 카드를 특별한 숫자, 네가 말할 숫자 번째에 넣겠다. 즉, 그러니까 네가 난 말할 카드가 뭔지 알고 있고 네가 말할 숫자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카드를 그 숫자 번째에 넣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52분의 1 확률을 가진 아칸이 2704분의 1 확률처럼 느끼게끔 하는 건데 아칸을 좋아하시는 어떤 해외 마술사분들, 뭐 아시윈드나 데이비드 블레인도 약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칸은 바로 데이비드 블레인의 아칸입니다. 여기 키 크신 분이 농구 선수 분이시거든요. 엄청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카드를 먼저 등기로 섞은 다음에 Say any card out loud, whatever you want. Think of. Three of hearts. He said 3 of hearts. Say a number up to 30. 27. Can you open the box? Yeah, inside the cards out of the deck. I don't want to ever touch anything. Yeah, you can just drop that. 6 and 7, good. And you said 3 of hearts? Yeah. Look at the card that. Yeah, turn it over. Let's see it. Let us see it.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아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관객이 카드를 섞고 시작을 하죠. 하지만 기법은 완전히 다른 기법입니다.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이 마술을 볼 때 데이비드 블레인을 보고 마술을 하지만은 저는 어떤 마술사의 마술을 보게 되면은 그 마술사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마술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를 보거든요, 먼저. 근데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 하는 아칸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칸은 아시윈드가 따로 프로듀싱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시윈드의 특유한 향기가 풍겨요, 이 마술에서. 제가 이 아칸의 해법을 말할 순 없지만은 이 아칸의 특정 기법이 너무나 뛰어나요. 제가 봤을 때 그 기법도 아마 아시윈드가 약간 터치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데이비드 블레인의 그 특유의 그 약간 로우함과 약간 브레이브함이랑 아시윈드의 천재적인 기법이 합쳐져가지고 약간 이런 시너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데이비드 블레인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데이비드 블레인 관련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아칸 영상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할게요.
세 번째는 김준표 마술사의 아칸입니다. 예, 저랑 합방했을 당시의 영상인 거죠. 네.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저는 K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모양을 얘기하면 돼요. 스페이드로 하겠습니다. 킹 스페이드. 근데 진짜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짠 거 아니에요. 어. K 스페이드. 예. 바꿔도 돼. K 클로버로 하겠습니다. 또 바꿔도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프리 초이스여야 돼. K 클로버로 하겠습니다. 맞아? 네, K 클로버. 프리 초이스가 맞는 거지. 혹시라도 박사. 25. 무슨 개 말도 안 되나. 25 나왔네. 25로 하겠습니다. 25? 돌리스님은 이제 BAP여가지고 25로 아, 하겠습니다. 25. 오케이. 네. 1, 2, 2, 3, 2, 4, 2, 5. 아마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너 생각한 카드가 뭐였다고? K 클로버였습니다. 보여줄래? 근데 지훈아 이거 지금 내가 너무 빨리 뒤집었다. 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야 마지막 엔딩으로 진짜 개신기하네요. 계신 게. 이제 모든 진짜 카드가 다 신기하네요, 백지였다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런 아칸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카메라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통통하게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 아칸에서 김준표라는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관객이 뭘 해야 신기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준표 형을 마술하는 기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준표 형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10년 넘게 했어요. 버스킹을 하게 되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빌런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다. 제가 한 8년 전쯤에 준표 형이랑 버스킹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준표 형이랑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에서 누가 바지 지퍼를 열고 오줌을 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준표 형 이제 뭐 썰방송 보게 되면 막 주작이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인생을 살지 않아 봐서 그래요. 그 사람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준표 형은 그 미친놈들 대상으로 10년 넘게 마술을 해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괴물이 되어버린 케이스거든요. 관객이 돌발 상황을 하더라도 그 무슨 행동도 다 커버를 칠 수 있게끔 머릿속에서 이미 그렇게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요. 진짜 악마의 재능이에요. 이 아칸에 왜 김준표 마술사의 특성이 들어가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엔딩이 모든 카드가 다 백지였다고 하면서 끝나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칸을 봤을 때 다른 마술보다 신기할 확률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은 5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 머릿속으로는 뭐 이해를 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마음속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모든 카드가 다 백지로 끝나면서 이 사람이 말할 카드를 정확히 마술사가 예언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제 깨닫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엔딩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실버 버튼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최현우 마술사님의 아칸입니다. 미키마우스 일어나시고 또 전에 저와 만난 시간 사전에 합의한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보는 거 맞죠? 좋아요. 카드는 1부터 50이라는 숫자 파트가 있고요. 카드란 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자, 숫자. 그럼 1부터 52 중에 원하는 숫자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32 그대로 서 있십시오. 정말 마술사들 많구나. 미쳐버리겠네. 뭘 다 아는 사람이야. 여자분 일어나시고. 자, 카드. 지금 생각나는 카드를 모두가 될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K 하트. 잠깐만요. 자, 우리 여자분 31번째 카드를 뒤집어 주십시오. 31번째 카드는 K 하트가 아닙니다. O 하트입니다. 자, 32번째 카드를 이제 남자는 천천히 들어주시고. 자, 이제 이 모든 마지막 기적을 우리 모두가 왜 마술을 사랑을 이제 이 두 명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법이 이 세상에 있음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K아트가 맞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아칸을 제가 영상으로 처음 봤을 때 이 아칸을 가능하게 할 해법 경우의 수가 한 5가지, 6가지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5가지, 6가지 해법 중 안에서 최현우 마술사님이 사용한 해법은 당연히 뭔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이제 그런 채로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짜고 쳤다라는 말을 이제 스투지라고 부르는데 스투지를 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걸 왜 스투지를 써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아칸은
스투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아칸이에요. 그래서 스투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그 5가지 6가지 해법 안에서 스투지가 한 가지 해법 중에 하나였고, 또 당연히 뭐 스투지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스투지를 사용한 거야 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이거는 마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약간 인문학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한다고 느껴졌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무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 보기가 있으면은 2, 3, 4, 5번 보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1번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딘가에는 내가 무지한 부분이, 내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최현우 마술사님이랑 작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최현우 마술사님이 원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드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관객이 카드 한 장을 말했는데 관객이 말한 카드가 테이블에 놨던 카드, 이 마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PH야? 라고 해가지고 한 새벽 3시쯤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는 그 마술에 대한 해법 한 3-4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스투지도 엄연한 마술 기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출이 너무나 불가능한 연출일 시에 그 3-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스투지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보낸 그 3-4가지 해법 중에서 스투지는 일단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스투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스투지를 사용하면은 그 언젠가 관객이 알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꼬드겨도 마술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스투지는 보통 사용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나도 궁금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만은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법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예상한 그 가능성 중에 하나긴 했는데 그 가능성이 말도 안 되게 발전을 한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법을 알게 되고 그 기법을 이용해서 아직 공개는 안 되었지만 이제 여러 마술을 만들었는데, 최현우 마술사님이 그 아칸을 2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아칸이 200만 원이면은 누구나 사요. 제가 말하는 이 누구나가 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전체가 아니라 200만 원이란 금액이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국내 해외 합쳐서 진짜 그라운드에서 뛰고 계시는 프로분들 도구 가격을 봤을 때 200만 원이면은 저렴하거나 그냥 살만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 기법은 너무 남발되면 안 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어설픈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이거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 예민하고 연출자의 역량도 중요한 기법이었어요. 두 번째로 실질적 가치로 따졌을 때 200만 원이란 가격이 낮은 가격이에요. 이게 아칸이 문제가 아니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최현우 마술사님이 구매자랑 1대1로 만나서 티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 분야 최고로 불리는 사람과 1대1로 대면을 해서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시켰을 때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0만 원이면은 낮은 금액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아르카나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당연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드려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진지하게 마술이라는 분야로 성공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해외 뭐 진짜 엄청 거대한 거물급 인물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물론 이걸 산다고 해서 그분이 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마술사의 아칸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상 올리는 주기가 참 길죠? 어쩌라고.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은 김슬기 유튜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